자, 리덕스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소개할 건데요. 이 리덕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원래 리액트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바스크립트 표준 라이브러리인데 유독 리액트에서만 자리를 좀 세게 잡았어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리액트 개발 구조를 보면 index.js가 app.js를 콜하고 있고요. app.js가 이제 각종 페이지 관련된 컴포넌트들을 사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페이지들이 또다시 하위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서브 1, 서브 2 얘도 하위 컴포넌트를 가져가요. 서브 1, 서브 2 얘도 서브 1, 서브 2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특정 페이지에서 use state를 사용해서 상태 변수 하나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 변수를 하위 컴포넌트한테 보내고 싶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는 props로 보내는 것밖에 없죠. 자, 이게 컴포넌트 계층이 좀 더 깊어지면은 props로 보낸 걸 또 props로 보내야 돼요. 점점 그러면은 변수를 전달하고 하는 게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나마 하위 계층으로 보내는 거는 이렇게라도 하면 되는데 하위 컴포넌트에서 만든 거를 상위한테 보내려면은 이거는 방법이 더 복잡하고 어려워져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때부터 약간 억지스러워져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세션하고 비슷해요. 전역 상태 변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스토어라고 하는 곳에 전역 상태 변수를 구성을 합니다. 이 스토어에는 슬라이스라고 하는 객체가 연결이 돼요. 필요한 만큼 연결할 수 있어요. 이 슬라이스 안에는 상태 변수가 있고요. 상태 변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 변수를 갱신하기 위한 세터 함수들을 만들어 놓는데 이 세터 함수들을 리듀서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스토어를 index.js에서 app.js에 연결을 해요. 그러면 이 스토어를 통해서 모든 상태 변수가 app.js로 전파가 되고요. app.js가 자동으로 이제 이 모든 하위 컴포넌트들한테
상태 변수들을 전파합니다. 리액트는 이 상태를 구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상태 변수들이 되게 많이 한꺼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자기가 사용할 상태 변수들만 골라서 구독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페이지 2에서 어떤 상태 변수를 구독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상태 변수를 갱신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은 상태 변수를 구독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컴포넌트에서 리듀서를 호출합니다. 그럼 이걸 디스패치 한다고 표현을 해요. 이 리듀서를 호출하면은 상태 변수가 갱신이 되는 거고, 그 갱신된 내용이 모든 컴포넌트한테 다시 전파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리덕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고요. 통칭 전역 상태 변수 관리, 전역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데, 리덕스가 시초였어요. 근데 리덕스가 사용 방법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깡패야. 말도 못하게 복잡해요. 진짜로 이 라이브러리 하나만 처음 공부할 때 저도 저거 하나 공부하는데 거의 일주일을 꼬박 들였어요. 이게 사용 방법이 너무 개떡 같으니까 얘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각종 사이드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의 초창기 때는 춘추전국 시대였거든요. 똑같은 목적을 갖는 라이브러리들이 진짜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액트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뭘 써야 되는지가 되게 이슈가 되는 거야. 나중에 리덕스 쪽에서 리덕스 툴킷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그 춘추전국 시대에 막이 내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덕스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리덕스를 좀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한 리덕스 툴킷이 있고요. 리덕스를 리액트 안에서 사용하기 위한 리액트 리덕스라는 라이브러리.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쓰게 되고요. 크롬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에서 리덕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리덕스 데브툴스 익스텐션이라는 라이브러리까지 해서 총 4개의 라이브러리가 사용이 돼요. 몇 번 이야기했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코드를 분할하는 게 딱히 정해져 있는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리덕스를 다루는 책들을 보면은 책들마다 코딩 스타일이 다 틀려요. 리덕스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검색해서 나오는 자료마다 코드 스타일이 다 틀릴 거야. 그래서 알아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은 제 나름대로 제가 만든 구조예요.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현재는 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외주 개발을 한다라고 해도 그냥 1인 개발자 형태로 작업을 할까 보니까 그냥 혼자 쓰기에 그나마 좀 덜 헷갈리는 형태로 제 스타일대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덕스 내용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 간다라고 하면 그 팀 코딩 스타일에 맞춰서 다시 구조를 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말 그대로 정해진 정적 구조가 없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틀려요, 진짜. 자, 코드가 좀 어려우니까 작성되는 과정을 잘 보세요. 이거 필기라도 하나 하면서 작업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백엔드 없이 리덕스 순정으로 갈게요. 얀 add 리액트 리덕스.
이거보다 먼저 깔아야 되는 게 리덕스 툴킷. 얘는 골뱅이가 붙어요. 그 다음에 리액트 리덕스, 그리고 리덕스 데브툴스 익스텐션, 이렇게 세 가지가 먼저 설치가 돼야 됩니다. 설치 명령어는 지금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스토어 객체가 필요한데, 이 스토어 자바스크립트는 소스 파일의 위치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MVC, 우리가 스프링부트 했을 때처럼 이런 역할을 하는 클래스는 반드시 이런 패키지 안에 넣으세요라는 그런 정해진 규칙이 없어.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백엔드를 만들면 진짜 미치고 환장해요. 정해진 개발 패턴이었거든. 자, 일단 스토어라는 거를 만드는데 저는 스토어를 src 폴더 루트에다 놓습니다. store.js라고 하나 만들고요. 리덕스 JS 데브 툴킷 안에서 configure store라는 함수를 가져와요. 여기에 reducer라는 프로퍼티에다가 이제부터 우리가 만들 슬라이스들을 하나씩 걸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ndex.js로 갑니다. 설치 명령어는 스토어 단에다가 한번 적어 놓을게요. 설명 잘 만들어준다. 자, index.js에서 리덕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를 참조하는데 프로바이더라는 컴포넌트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스토어를 참조합니다. 이 프로바이더로 프로그램 전체를 감싸요. 그러면서 만든 스토어를 걸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스토어라고 하는 녀석 안에는 각종 상태 변수들이 저장되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스토어가 갖고 있는 모든 상태 변수를 프로바이더가 이 하위 컴포넌트들로 다 전파를 시켜요.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시즈라는 폴더를 만든 다음에 굳이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이 슬라이스라고 하는 게 프론트엔드에서 서비스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일단 오늘 두 가지 종류의 슬라이스를 만들 건데 첫 번째는 AJAX를 사용하지 않는 슬라이스. 리액트 표준 레퍼런스에 나와 있는 예제를 좀 각색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용은 뭐 딱히 이해고 뭐고 없고 그냥 기본 구조니까 갖다 넣으면 돼요. 자, 여기에 counter slice.js라는 파일을 만들게요.
자, create slice라고 하는 함수를 가져오면서 얘를 호출해요. 호출하면 일단 리턴 받는 객체가 생기죠. 일단 이 객체한테 처음 설정해 주는 게 네임 속성이에요. 슬라이스 객체의 이름을 정해 주는데 여기서도 모든 책들과 모든 인터넷상의 자료 보면은 소스 파일 이름과 리턴 받는 객체 이름과 여기 네임으로 설정하는 이름이 다 틀려. 그럼 나중에 여기 store.js에서 리듀서 걸어줄 때 객체 이름을 걸어야 되는 건지 요 네임을 걸어야 되는 건지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열받아서 소스 파일 이름과 객체 이름과 여기 네임 프로퍼티 이름을 똑같이 맞춰버렸어요. 그래도 작동하거든요. 자, 여기서도 슬라이스 객체 이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걸 이제 권장할게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상태 변수예요. 이 모듈이 관리하고자 하는 상태 값들을 이니셜 스테이트라는 형태로 만들면서 이 안에 내가 관리하고 싶은 변수들을 자유롭게 나열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다 개별적인 상태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리듀서라고 하는 건데 이 리듀서스 안에서는 이 상태 변수들을 갱신하기 위한 함수들을 포함을 해요. 모든 함수들은 파라미터가 스테이트와 액션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리액트 훅 중에 use reducer라는 거 봤었거든요. 그때 사용했던 스테이트와 액션으로 똑같아요. 여기 들어가는 함수들은 그냥 편하게 만들면 됩니다. 대신에 제약 조건이 이니셜 스테이트와 똑같은 구조의 제이슨을 리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구조를 리턴해야 돼. 이 안에 명시되는 모든 함수가. 이게 규칙이에요. 자, 일단 여기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함수를 만들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컴포넌트에서 이 플러스를 호출하면서 플러스하고 5를 줬다라고 하면은 이 5라는 값이 액션.payload라는 값으로 들어와요. 프로퍼티 이름도 외워야 돼. 전달하는 파라미터는 무조건 액션.payload로 들어와. 다른 파라미터는 없어. 그럼 파라미터를 내가 2개, 3개 보내야 될 때는 어떻게 해? 제이슨으로 묶어서 보내야 돼요. 이 안에서 내가 파라미터를 2개, 3개 써야 된다. 그러면 플러스라고 호출하면서 제이슨으로 묶어요. A는 100, B는 200.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제이슨 객체가 액션으로 들어와서 액션.payload가 되니까 액션.payload.a, 액션.payload.b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리액트는 일단 암기예요. 뭐가 없어 이거는.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돌아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도 설명 못해. 스테이트는 기존의 상태값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액션으로 페이로드가 들어오고요.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서 리턴하면 그게 여기에 갱신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넘버 밸류를 만들어요. 넘버 밸류는 상태값이 갖고 있는 넘버에다가 페이로드 값을 더한 거고요. 칼라 값은 양수면은 파란색, 음수면은 주황색으로 바꿔서 구조를 묶어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는 한 번 더 복사한 다음에 페이로드 값을 뺐어요. 위에선 더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보낼 때는 액션 함수들을 이렇게 추출해서 익스포트 하고요. 그리고 슬라이스 객체에서 리듀서를 추출해서 익스포트를 해줘요. 자, 이렇게 만든 슬라이스를 스토어에서 매번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슬라이스 가져오고 리듀서에 명시를 해줍니다. 제이슨이에요. 자, 그럼 페이지스로 갈게요. 이제 얘를 어떻게 쓰는지. 먼저 app.js에서 화면단부터 구성할게요. 자, 페이지스 안에 카운터라는 페이지 컴포넌트를 만들게요. 새 폴더 페이지스 만들어 놓고 여기에 counter.js라고 하나 만들게요. 기본 구조 놓고 링크해서 메뉴 구성해주고 페이지 컴포넌트에서 라우팅 걸어주고 자, 현재에서는 요 counter.js가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없죠. 현재는 뭐 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만 나올 거예요. 이제 일반 페이지에서 리덕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 차례예요. 자, 첫 번째 슬라이스로부터 액션 함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상태값을 로드하기 위해서 use 셀렉터와 use dispatch라는 함수를 리액트 리덕스로부터 가져옵니다. 슬라이스에 정의된 액션 함수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텐데 얘는 고정이에요. 슬라이스에 구현된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요. 얘는 고정 코드예요. 자, 적당히 CSS로는 이제 카운터박스라는 클래스 안에 버튼하고 넘버라고 놨는데요. 요 UI는 이렇게 해서 일단 우클릭도 뺄게요. 이렇게 해서 슬라이스 경로 잘못 줬다.
이렇게 해서 그냥 양쪽에 플러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버튼 놓은 기본 UI예요. 자, 이제 이제 본 게임. 첫 번째. 이 리액트 리덕스가 제공하는 유즈 셀렉터라는 훅을 통해서 슬라이스가 관리하는 상태값을 가져와요. 자, 유즈 셀렉터를 호출하면은 얘한테 콜백 함수를 주는데요. 스테이트가 뭐가 들어오는지 한번 찍어볼게요. 자, 요 스테이트를 찍었거든요. 그럼 요 스테이트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스토어에 걸어놓은 요거예요. 자, 이게 지금 카운터 슬라이스라는 이름으로 들어있고요. 이 안을 확인해 보면은 아까 이니셜 스테이트에 걸어놓은 상태 변수 두 개가 들어와요. 슬라이스를 늘릴 때마다 슬라이스 하나씩 더 늘어요. 자, 요거는 제가 임의로 하나 더 슬라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슬라이스라고 만들면서 여기에는 x는 100, y는 200, z는 300 이렇게 정의해 놓고 리듀서는 뭐 굳이 만들진 않을게요. 테스트 슬라이스 만들어 놓고 얘를 스토어에 또 거는 거예요. 테스트 슬라이스를 여기에 또 명시를 해줍니다. 여기 테스트 슬라이스 좀 리뷰서죠. 자, 그럼 새로 고침하면 카운터 JS의 유즈 셀렉터에 연결된 콜백 함수로 들어오는 이 스테이트가 모든 슬라이스가 갖고 있는 상태값을 다 갖고 있어요. 통째로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슬라이스를 15개를 만들었으면 여기 15개가 쌓이는 거예요. 이거를 다 가져가기는 다 필요는 없을 테니까 여기서 내가 쓸 것만 골라서 리턴을 해주는 거야. 일단 여기서는 테스트 슬라이스는 안 쓰고 카운터 슬라이스만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return state.counterSlice라고 걸어줍니다. 어라? 코드가 한 줄밖에 없네요. 그러면 코드 추격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리턴하는 값 안에 아까 넘버랑 칼라라는 값 두 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조분해해서 받아요. 이렇게. 다른 슬라이스에 있는 값도 쓰고 싶으면은 또 아까처럼 이렇게 아까 코드 나왔던 것처럼 한 줄 더 복사해서 넣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디스패치라는 함수를 걸어요. 일단 요 넘버라는 상태값이 내가 쓰고 싶은 데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요 넘버에 보면은 칼라라는 이름의 프롭스를 받고 있죠. 이 칼라는 넘버에 이렇게 보내줄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플러스랑 마이너스라는 함수를 가져왔잖아요. 저거를 그냥 호출하는 게 아니라 호출은 하되 디스패치라는 함수한테 던져야 돼. 디스패치한테 저 액션 함수를 던져줘요. 그러면 이 디스패치가 얘를 호출하면서 상태 변수를 갱신하게 합니다.
이게 기본 타입이거든요.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상태 변수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값이. 우리가 use state로 만든 상태 변수는 이 컴포넌트에서 빠져나가고 다시 돌아오면 값이 리셋돼요. 초기화돼요. 근데 얘는 전역 상태 변수 이름 자체가 전역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화면에 갔다 와도 값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여기서 AJAX를 통해서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왔잖아. 다른 페이지에 갔다 오더라도 데이터를 다시 요청할 필요가 없어. 이미 다 갖고 있어. 근데 어차피 목록에서는 가져오는데 목록에서 데이터를 이만큼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로 가면은 상세 보기용 데이터를 또 불러오죠. 그걸 요청할 필요가 없어. 이미 목록에다 갖고 있거든. 얘가 갖고 있는 상태 변수는 다른 페이지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트래픽 ACC에서 똑같이 상태 변수를 불러올게요. 뭐 리듀서까지는 안 가져와도 되고. 상태 변수를 이렇게 불러온단 말이에요. 자, 넘버만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상태 변수를 이렇게 막 갱신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요 값을 다른 화면까지 넘기고 싶어. 그럼 기존에 우리가 하던 거는 파라미터 넘기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전역이니까 다른 화면 가도 그대로 있어요, 값이. 그러니까 이게 잘 쓰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구조만 잘 파악하면은 AJAX 사용량이 획기적으로 줄어요. 자, 트래픽 ACC는 진짜 요걸 걸 건 아니고, 이제, 비동기,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를 리덕스를 통해서 상태 관리에다가 넣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데, 매우 아쉽게도 리덕스가 비동기 처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덕스에서 비동기 처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리덕스 청크라든지 리덕스 사가라든지 별의별 라이브러리들이 또 많이 나왔었어. 나중에 이제 한 3가지 종류쯤으로 이제 압축이 됐었는데, 그래서 회사마다 뭐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사람마다 다 틀렸어요. 그래서 리액트 강의 초반에는 리덕스랑 AJAX를 연결하는 방법을 3가지를 수업을 했어. 왜냐면 다들 비등비등하게 쓰니까. 천만다행스럽게 리덕스 본진에서 나중에 리덕스 청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공식적으로 채택을 해요. 여기서도 이제 교통정리가 된 거지. 자,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이거 자체는 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리덕스는 AJAX 붙이는 것부터가 진짜거든요. 3시 반에 여기에 AJAX 연결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실습으로 넘어갈게요. 코드량이 상상 초월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따가 봅시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실습 자료의 스텝 1이라고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엔드 데이터 중에 자, 백엔드 데이터 중에 이제 그레이드라는 이름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가상의 성적표를 표현한 데이터예요. 이게 그나마 구조가 좀 짧고 데이터가 얼마 없으니까 얘를 통해서 AJAX가 가미되는 그 리덕스 슬라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잘 보세요. SRC 밑에 슬라이스 밑에 grade.slice라고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자, 백엔드와 연동하는 리덕스 슬라이스입니다. 백엔드 URL 한 개당 슬라이스 파일 한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CRUD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겟만 할게요. 목록 조회를 위한 겟만 할게요. 크리에이트 슬라이스는 아까랑 동일하게 가져오는데 크리에이트 에이싱크 청크라고 하는 애를 같이 가져와요. 이게 옛날에 리덕스 청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였는데 리덕스 안에 공식적으로 흡수가 됐어요. 그리고 임포트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패치 헬퍼도 가져오겠습니다. 헬퍼스 안에 패치 헬퍼 넣어놨어요. 요예제는 REGX 헬퍼는 굳이 없어도 돼요. 자, 연동할 백엔드 주소를 하나 정리할게요. 에러 상황을 정의해서 이제 에러용 주소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그레이드라는 주소인데 여기 앞부분에 안 붙어 있는 이유는 package.json에서 프록시 설정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먼저 AJAX 처리를 위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요. create async chunk라고 하면서 만드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로 별칭을 하나 걸어주고요. 두 번째는 비동기 함수를 걸어줘요. 이 비동기 함수는 파라미터가 고정되어 있어요. 이 페이로드가 아까 우리가 카운터 했을 때 그 페이로드예요. 그러니까 컴포넌트 쪽에서 얘를 호출해요. 그러니까 얘를 디스패치하는 거지. 그러면 전달하는 파라미터가 이 페이로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페이로드 값을 잘 핸들링해서 백엔드한테 보낼 때 같이 보내주면 돼요. 구조가 좀 독특해요. 일단 여기서 백엔드 호출했죠. 별 문제가 없으면 얘를 그대로 리턴을 해줘요. 근데 에러가 생기면 reject with value라는 이 함수한테 에러 객체를 전달한 다음에 얘를 리턴해줘요. 자, AJAX 처리를 위한 함수를 만드는데 이게 CRUD에 입각하여 에 따라 하나씩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CRUD 중에서 get이니까 R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CRUD를 다 할 거면 이런 함수가 4벌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부터가 미쳐. 자, 이제 슬라이스 만들게요. 이름까지는 똑같잖아요. 그쵸? 아까도 이름까지는 이렇게 똑같이 정의를 해줬죠. 주석 똑같이 맞출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듈이 관리하고자 하는 상태값들을 명시하는데, 그러니까 백엔드가 전달해주는 제이슨 데이터가 통째로 여기 저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백엔드한테 받는 그 구조에 맞춰서 정의해주면 되겠죠.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게 로딩 상태를 감지하기 위한 변수예요. 자, 얘는 로딩 상태를 감지하기 위해 추가. 백엔드와 상관없음. 자, 그 다음에 아까 리듀서라는 애가 들어갔죠? 얘는 비동기 데이터는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 리듀서에는 들어가는 게 없어요. 대신에 엑스트라 리듀서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요. 엑스트라 리듀서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 빌더를 통해 나오네. 빌더를 통해서 함수를 3개 등록해 줍니다. add case 해갖고 아까 앞에서 만든 함수가 getList였죠. 그러면 요 함수 이름 점 pending, fulfilled, rejected 3개의 함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CRUD 중에 AJAX 연동한 함수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AJAX 연동함수 하나당 3개가 한 세트야. 그럼 CRUD를 다 구현하면 이거 총 몇 개? 그 12개, 그치. 미쳐, 이거. 정말 귀찮아. 그나마 이것도 귀찮아 보이게 만들게끔 제가 최대한 정리를 한 거예요. 다른 파일들은 요거 3세트당 개별 파일로 뽑아놔, 다른 책들은. 그래서 리덕스 슬라이스가 파일 하나가 아니라 파일 너댓 개가 한 세트가 되게 만들어요. 한 세트가 되게 만들어요. 그 임포트 따라가다 지쳐요. 자, 근데 지금 요 함수들이 지금 약간 좀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도 리턴을 해줘야 여기가 갱신이 돼요. 그 다음에 요 액션 데이터도 구조분해에서 필요한 것만 받을게요. 그냥 다 똑같이 맞추세요. 제가 이런 식의 그 메서드 체인 코드를 별로 안 좋아해서 메서드 체인 말고 그냥 개별 호출하는 형태로 바꿀게요.
자, 첫 번째 펜딩은요, 백엔드와 연동 직전에 호출됩니다. 로딩 중임을 표시하는 용도로 쓰시면 되고요. 이때 들어오는 메타는 R이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백엔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파라미터들 있죠. 쿼리 스트링이나 포스트 풋 파라미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메타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백엔드한테 보냈던 파라미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받아 쓸 수 있는 거고, 페이로드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 페이로드랑 구조 분해니까 파라미터 이름은 어쩔 수 없이 똑같이 맞춰야 돼. 자바스크립트 코딩 규칙이니까. 이 페이로드랑 위에 있는 이 페이로드가 다른 애야. 똑같은 애가 아니야. 위에 있는 이 페이로드는 컴포넌트가 이 겟리스트한테 주는 파라미터고요. 엑스트라 리듀서에 있는 페이로드는 백엔드한테 응답받은 제이슨이에요. 제가 리덕스 하면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데 왜 파라미터 이름이 똑같이 하는데 저 페이로드가 어떤 위에랑 아래가 달라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이니셜 스테이트와 동일한 구조의 제이슨을 리턴해야 돼요. 이거 AI가 코드 만들어준 거 잘못된 거야. 일단 상태 값을 여기다가 똑같이 다 엎어치고 로딩 값만 true로 바꿉니다. 지금 요 데이터가 우리가 백엔드한테 받는 게 이거잖아요. 그쵸? 스테이터스, 메시지, 아이템, 타임스탬프 똑같이 받고 로딩 값만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리턴 페이로드를 그대로 엎어치고 로딩을 fails로 바꿔요. 에러 났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태값, 기존의 상태값 그대로 엎어친 다음에 에러 나도 연동 끝난 거니까 로딩 fails로 바꾸고요. 만약에 에러가 났다면 백엔드, 우리 백엔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 스프링에서 했었던 것도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스테이터스와 메시지를 그대로 엎어치면 되는데 문제는 에러 났을 때 애당초 인터넷도 안 되는 상태였다면 그러니까 에러가 나긴 했는데 백엔드한테 가보지도 못하고 에러가 난 거라면 페이로드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페이로드의 스테이터스가 없으면 에러 코드는 0으로 강제로 바꿔요. 이건 자바스크립트 표준값이에요. 에러 상태 코드가 0인 거는 네트워크 에러예요. 그리고 메시지는 그냥 알려지지 않은 에러라고 메시지 바꾼 거예요. 이게 CRUD에 대해서 세계관 세트.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에이작스를 다 떠올려 봐요. 여러분들 에이작스 연동 몇 번 했어? 한 10번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함수를 40개를 만들어야 돼. 이게 왜 대세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작업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어쨌건 얘를 그냥 갖다 써볼게요. 슬라이스를 등록을 하면 스토어에 꼭 연결해 주세요. import grade slice라고 걸고 제가 이걸 잘 깜빡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스에
grade.js라고 새로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app.js에서도 컴포넌트 참조해야죠. 메뉴 걸어줍시다. 그레이드 슬라이스 마지막에 익스포트 안 했네요. 자, 얘는 리듀서만 내보내주면 돼요. 왜냐면은 위에 있는 함수들은 애당초 만들면서 익스포트 미리 해놨어. 자, 그럼 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슬라이스에 구현된 액션 함수를 또 만들어 줄게요. 자, 겟리스트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리덕스를 쓰기 위해서 유즈 셀렉터와 그 다음에 아까처럼 유즈 디스패치 요거를 가져와요. 자, 테이블을 컴포넌트 안에서 스타일드에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스피너도 가져올게요. 보통 AJAX는 페이지 열리자마자 가져오는 거니까 유즈 이펙트 가져오겠습니다. 자, 슬라이스가 관리하는 상태값 가져옵니다. 그레이드 슬라이스의 아까 상태값을 스테이터스, 메시지, 아이템, 타임스탬프, 로딩 이렇게 놨죠. 근데 여기서 아이템은 화면에 뿌려줘야 되고 로딩은 로딩바 보여줘야 되는데 스테이터스, 메시지, 타임스탬프는 사실 필요 없어요. 스테이터스는 뭐 에러 났는지 안 났는지 여부 확인하려고 필요하긴 하겠네. 화면에 보여줄 것들만 선택적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화면 출력에 필요한 항목만 선택적으로 구조 분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디스패치 함수 만들고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면은 겟리스트. 로딩바 뿌리고요. 상태값이 200이 아니면 에러를 표시해 줍시다. 이걸 위해서 에러 인포라는 클래스를 여기다가 따로 잡아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 안에서 요 아이템스가 있을 때만, 백엔드 데이터가 아이템스가 맞나? 아이템이지 그냥 아이템. 슬라이스에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자, 데이터 뿌리는데 아이템이 있을 때만 처리해라 라고 돌려주면 되겠죠. 결과 좀 확인해 볼게요. 스피너 임포트 경우가 안 맞네요. 맞는데? 요거 패키지 안 깔았나 보다. 요거 좀 설치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오죠. 자, 패치 헬퍼한테 데이터 받아왔고 또 받아오고. 이게 지금 우리가 기존에 구현하던 형태잖아요. 근데 리덕스를 쓰면 이게 가능해져요. 뭐냐면 전역 상태라 그랬잖아요. 다른 페이지로 가도 값이 사라지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grade.js에서 만약에 아이템이 있고 아이템의 길이가 0보다 크면 리턴 시켜버리는 거야. 이미 데이터가 있으면 조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상태 변수 이렇게 갖고 놀다가 처음에 여기서 딱 걸면은 데이터를 불러왔단 말이야. 한번 백엔드 갔다 왔죠. 다른 페이지에 가도 한번 가져온 데이터는 전역 변수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면 이제 백엔드를 안 타, 이제. 여기에서 오는 체감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진짜. 진아야. 페이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로딩은 안 걸잖아요.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좀 잘 써야 돼. 왜냐면은 만약에 이게 내 장바구니였다.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는 데이터였다. 그랬다라면은 여기 보이는 데이터는 나한테만 국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내가 인설트를 시키지 않았다면 데이터가 갱신될 일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렇게 구현을 해도 돼. 근데 리뷰였단 말이야. 리뷰는 나만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여러 사람 다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리뷰 목록을 갖고 왔는데 다른 페이지 왔다 갔다 막 한 사이에 누군가 리뷰를 또 썼어.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면 백엔드 안 타잖아. 그럼 다른 사람들이 올린 리뷰는 못 보겠지, 이후에는. 새로 고침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용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잘 써야 되고요. 그래서 웹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품은 체크하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런 식의 처리를 많이 써요. 모바일은 다른 사람이 쓴 거 갱신 빨리빨리 안 돼도 돼. 페이지 빨리 뜨는 게 먼저야. 대신에 모바일은 이제 밑으로 쭉 끌어당기면 새로 고침되는 기능을 넣어야죠. 그래서 PC 같은 경우는 페이지 진입할 때 바로 새로 고침을 하는데 모바일은 사용자가 새로 고침을 선택적으로 하잖아. 리덕스의 모든 기술은 애당초 모바일의 코스에 맞춰져 있어요. 자, 잠깐 이거 코드 좀 정리할게요.
자, 파일 보내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 오늘 요 12번 심플 리덕스라는 프로젝트는 이제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내일 리덕스 헬퍼라는 제가 소개해드린 마지막 헬퍼예요. 리덕스 슬라이스 만드는 게 너무 귀찮아갖고 만든 게 하나 있거든요. 에이작스 처리하는 코드만 짜면은 그냥 이거 한 줄로 슬라이스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좀 유동적으로,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함수 이름 자체를 유동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좀 문법적 특징을 써갖고 한 줄에 다 때려박은 기능이 있어요. 이 헬퍼를 소개해드리고 이제 리덕스 CIUD로 넘어가려고 해요. 내일 요거 리덕스 헬퍼 보고 그 다음에 리덕스 CIUD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예제로 리덕스로 이제 대시보드 만드는 샘플을 보여드릴 거예요. 새로 설치하신 그 데이터 백엔드, 테스트용 백엔드 중에 그 타이타닉 실제 탑승자 명단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보통 데이터 분석 과목 할 때 쓰는 기본 데이터인데 그걸 가지고 몇 가지 대시보드 샘플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응용하셔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빨리 하면 이틀이면 끝나는 프로젝트니까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자, 요거까지 실습해서 완성하시면 됩니다.